안녕하세요. 순팔입니다. 오늘은 제가 4월부터 읽었던 책들을 짤막하게 독후감을 좀 남겨볼까 해서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제가 4월부터 좀 무지막지한 무기력이 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때 좀 헤쳐보고자 여러 활동들을 신청해 놨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전에 영상 올렸던 수원 도서관 탐방, 그리고 하나가 도서관에서 열린 독서 토론회였습니다. 4, 5, 6, 3달 동안 거쳐서 달마다 정해진 책을 읽고서 토론을 하는 모임이었는데요. 이 독서 토론에 참여한다는 게 조금 두렵기도 했지만 또 어떤 면으로는 좀 설레기도 한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독서 토론회에서 만났던 이 새 책에 대해서 짤막한 독후감과 제 생각들 잠깐 나눠보고요. 그리고 그 독서 토론회를 참여한 후기를 조금 대충이라도 좀 남겨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티는 그냥 자랑하려고 입었어요. 우선 처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소설은 4월 달에 읽었던 맡겨진 소녀입니다. 이 책은 일단 보다시피 얇고요.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소설입니다. 읽고 나서는 진짜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저의 가장 취약한 그 눈물 버튼이라고 할까? 그 버튼 중에 하나가 가족 그리고 아동이거든요. 어린이. 이 두 개의 키워드가 딱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맡겨진 소녀의 짤막한 이야기는요, 되게 가난한 집에 태어난 소녀인데, 집도 가난한데 다둥이 가족이에요. 근데 또 어머니가 임신을 하셨어요. 출산을 거의 앞두고 있는데 이제 조금이라도 입을 줄여보고자 자신의 가정에 있던 가장 얌전하고 말 잘 듣는 이 소녀를 먼 친척인 킨셀라 부부의 집에 맡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그 킨셀라 부부 집에 있으면서 부모님에게 받지 못했던 따뜻한 돌봄, 그리고 다정한 위로,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는 그런 소설이거든요. 소녀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굉장히 담담하게 써낸 책이고요. 제가 여기에서 조금 울컥했던 그 구절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따뜻한 물에 처음으로 목욕을 해본 거예요. 구석구석 따뜻하게 문질러 주시고, 이런 감정들을, 이런 스킨십을 처음 받아본 거죠. 그래서 그런 기분을 말했던 구절인데요. 이런 기분은 다 알 것 같은 기분이지 않나요? 그래서 더 슬프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장이 좀 담백하다 보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그 여운이 더 배가 되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챕터들이 끝날 때마다 그 챕터에 있었던 그 상황들이 그림으로 절로 상상이 되고 그려지면서 되게 메마른 그림체로 그려지는 듯한 그런 소설이었어요. 이 독서 토론에서 이런 책을 만나게 돼서 되게 영광이었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되게 좋았던 소설이에요. 되게 한편의 시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되게 다정한 소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읽었던 책은 5월 달에 읽었던 김금희 작가님의 식물적 낙관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원래는 에세이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머리가 약간 도파민에 절여져서 그런 건지 이렇게 스토리가 없는 책들 이제 좀 읽기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에세이를 이제 좀 많이 멀리하게 됐는데 토론의 주제여가지고 또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딱 읽고 나서는 제가 키우는 식물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이렇게 식집사에 들어선 이 작가님, 너무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그 식물들을 보면서 작가님이 삶을 이야기하는 방식들이 되게 위로가 좀 많이 되는 소설이었어요. 이 식물적 낙관이라는 제목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에피소드가 어디냐면 다정한 괭이밥씨라는 이 챕터가 굉장히 좀 와닿았는데요. 이때 작가님이
좀 많이 불안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때 키우던 반려견이 좀 많이 아팠고 굉장히 하루하루가 불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힘들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 데리고 온 식물 중에 다정큼나무라는 식물을 키우셨대요. 근데 이 식물이 햇빛에 두고 볕이 좋은 자리에 뒀는데도 그렇게 잘 자라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괭이밥이라는 풀씨가 날라와서 그 다정큼나무 하단에 같이 자리 잡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다정큼나무가 굉장히 잘 자랐다고 하거든요. 약간 그렇게 공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위로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나의 이런 논리에 근거는 없다. 하지만 때론 그렇게 믿는 믿음이 난관을 이기는 작은 발판이 되지 않을까. 뭐 과학적인 증명도 안 되고 뭐 그런 논리도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공생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작은 희망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반성하게 되었고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길러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5월달에 읽기에 정말 좋았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6월달에 읽었던 독서토론회의 책은 이디스 워튼의 여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사실 이게 고전문학이지 않습니까? 제가 책을 또 많이 읽는 스타일도 아니고 어려운 글들을 많이 읽지 못한 약간 무식한 사람이어가지고 한마디로 이번 독서토론회는 그냥 패스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한번 했으니 이런 것도 도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끈기를 갖고 읽어봤고요. 처음에는 이제 스토리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쭉 읽었을 때는 굉장히 열이 받았어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류의 결말이에요. 이 책은 새로운 여성상, 여성의 성적 욕망을 솔직하게 다룬 최초의 작품이라면서 왜 이렇게 신여성처럼 표현을 하는데 읽고 나서 진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 양기자 선생님의 모순을 읽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찝찝한 결말이.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한 스토리를 얘기해드리면 체리티라고 할게요. 이 체리티라는 이 소녀가 작은 마을에 있었던 이 소녀가 일을 하러 온 젊은 남성 루시어스 하니를 보고 서로 반해서 사랑을 나누다가 헤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체리티가 결국에는 하니의 아이를 갖게 돼요. 하니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데 미래를 실컷 즐기고 체리티가 실컷 즐기고 이제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야 하잖아요. 체리티의 곁을 떠나고 나서 체리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언제 돌아올 거란 말은 하지 않아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체리티는 느낍니다. 간접적으로. 이 남자는 돌아오지 않겠구나. 근데 하니는 상류층의 사람이고 체리티는 하층민이에요. 하니와 대화할수록 자신의 무식함이 계속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그걸 조금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상류층의 여성인 어떤 여성을 보고도 되게 부러워하고 그런 부끄러움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니와 자기와의 그런 수준 차이?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나 누구씨랑 결혼했어. 이렇게 하면서 다시 답장을 보내요. 이게 제가 가장 열받았던 포인트였거든요. 결혼해야 할 그 상대가 누구냐면 체리티를 키워준 거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 결말이 솔직히 좀 지금 생각하면 진짜 너무 열받는 결말이잖아요. 근데 이때의 시대라고 한다면 체리티의 선택이 옳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이해가 안 됐지만 독서 토론회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완전 이 체리티가 한이를 포기하게 된 그 상황이 파리의 연인의 김정은의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가장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왜 말을 못해? 한기주가 막 화를 내잖아요. 김정은한테. 근데 김정은이 거기다 대고 내가 어떻게 말해요? 이 꼴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마음이 체리티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한이에게 편지로 붙잡지 못하는 마음. 나 임신했다. 네 아이다.
이렇게 편지를 쓰지 못했던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이런 수준의 격차를 굉장히 많이 느끼게 돼요, 체리티가. 약간 그런 거를 보면서 저절로 한이를 포기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이 책 자체는 정말 이 여름이라는 말에 걸맞게 굉장히 싱그러운 마을의 모습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여름에 읽기 딱 좋았던 소설 같고요. 체리티가 미래를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아름답고, 그리고 체리티 인생에 있어서 한이가 여름 같은 사람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가장 찬란했던 계절과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전이라는 게 약간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좀 감상이 좀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책을 불호라고 쓰려고 했는데 읽다 보니까 이런 인물들의 변화?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게 느껴져서 되게 알차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표시한 부분도 되게 많죠? 이렇게 3개의 책으로 독서 토론회를 다녀왔고요. 독서 토론회 다녀온 첫 번째 소감은 재밌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좀 두렵기도 한 감정이 한 70%였거든요. 내가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일단 가서 어떻게든 말을 해야 하니까 그 말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감상을 짧게라도 들으면서 이 같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책의 감상들도 좀 더 풍부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책을 어떤 식으로 더 읽어야 할지도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독서 토론을 하면서 누군가에게는 이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다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그 장면이 다시 새롭게 느껴지고 책이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체험이었고 좋은 기회였습니다. 아무튼 그런 독후감을 많이 남기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정신없는 영상이었지만 이렇게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